넷플릭스와 마블의 합작 드라마 아이언 피스트의 공개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아이언 피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이언 피스트의 본명은 데니얼 랜드입니다. 아버지 웬델 랜드는 동업자 미첨하고 같이 랜드 미첨이라는 거대한 회사를 운영 중이죠. 아버지 웬델은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전설의 도시 쿤룬을 찾고 있었는데요. 아내 헤더하고 아들 데니얼, 그리고 동업자 미첨을 데리고 쿤룬을 찾아서 티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행 도중 산을 넘다가 웬델이 위험에 빠지게 되는데, 웬델의 회사 지분을 노린 사업 파트너 미첨은 웬델을 일부러 떨어뜨려서 죽게 만듭니다. 데니얼과 어머니는 다리 위에서 늑대 무리의 공격을 받았고, 어머니는 아들이 다리를 건너는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해서 스스로 늑대 무리의 몸을 던지고 사망하죠. 알고 보니 이 다리는 10년에 한 번밖에 생기지 않는 쿤룬으로 갈 수 있는 다리였습니다. 데니얼을 발견한 쿤룬의 주민들은 쿤룬을 다스리는 유티에게 데리고 갔고, 유티는 데니얼을 무술의 대가 레이쿵에게 맡깁니다. 데니얼은 레이쿵 아래에서 무술 훈련을 받기 시작하고 16살의 나이에는 레이쿵의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무술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데니얼이 19살 되던 나이에는 아이언 피스트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괴물을 죽이고 심장을 가져오면 되는 건데, 그 괴물은 디 언다잉 셔우라오라는 불을 뿜는 독사였죠. 게다가 이 독사는 자기 심장을 화로에 넣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데니얼은 이 뱀을 죽이고 나서 뱀의 심장이 담긴 화로에 손을 담궜고, 그의 손은 신비한 힘으로 빛나게 되는데요. 이제 그는 시험을 통과하고 아이언 피스트라는 칭호를 얻고 인간을 초월한 에너지를 소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언 피스트의 가슴에 있는 이 용 그림은 샤오라오하고 싸우다가 생긴 흉터죠. 데니얼이 아이언 피스트가 된 그 해의 쿤룬은 다시 한번 지구 세계와 연결됩니다. 데니얼이 쿤룬에 들어와서 훈련한 지 어느덧 10년이 지난 거죠. 데니얼은 쿤룬에 영원히 머물 수도 있었습니다. 쿤룬의 지배자 유티도 불사의 나무 열매를 주면서 이곳에서 평생 함께 살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데니얼은 그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 미첨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지구로 돌아온 아이언 피스트가 미첨을 찾는 건 쉬운 일이었습니다. 랜드가 없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는 바로 미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첨을 만난 아이언 피스트는 그를 자비롭게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정체를 알 수 없는 닌자가 미첨을 살해하고 그 누명을 아이언 피스트가 뒤집어 쓰고 말죠. 데니얼은 미첨을 죽인 살인자를 찾고 누명을 벗기 위해서 이 닌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뉴욕에서 아이언 피스트라는 이름으로 히어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아이언 피스트의 간략한 탄생 기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아이언 피스트의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 피스트의 모든 능력은 기로 시작하고 기로 끝나는데요.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술은 기를 집중시켜서 신체적인 능력을 인간을 초월한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죠. 하지만 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피지컬과 반사신경은 인간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최고 속도로 달리면 최대 시속 55km까지 달릴 수 있는데, 기를 이용해서 스피드를 높이면 총알을 피하거나 잡을 수 있을 정도죠. 이런 아이언 피스트를 가장 대표하는 기술은 아이언 피스트 펀치입니다. 손에 막대한 기를 모아서 한 방에 날려버리는 강력한 펀치죠. 그 파워는 벽을 산산조각내고 두꺼운 강철도 찢어버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기술로 최고 속도로 달려오는 기차를 파괴시킨 적도 있고 콜로서스를 기절시킨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를 모아서 타격한 자신의 손은 전혀 상처 입지 않습니다. 아이언 피스트는 기를 조작해서 에너지를 생성할 수도 있는데요. 이 에너지를 총이나 활처럼 원거리 무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니얼은 선대 아이언 피스트들과는 달리 근거리 전투를 선호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아이언 피스트는 쿤룬권부터 길거리 싸움까지 마스터한 무술의 마스터이자 존재하는 거의 모든 무기를 다룰 수 있는 무기의 대가이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선대 아이언 피스트들의 지식, 경험과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몇백 년 혹은 몇천 년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블랙팬서가 선대 블랙팬서들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흡수한다는 것과 상당히 비슷한 이치죠. 아이언 피스트는 기를 조절해서 자신의 심체를 보호하거나 치유하는 능력도 탁월합니다. 신경계를 완전히 제어해서 통증을 없애거나 출혈 속도를 늦추거나 상처를 치유할 수도 있고요. 마약이나 독극물에 저항하고 해독할 수도 있습니다. 기로 몸을 감싸서 충격도 흡수할 수 있고 극한의 환경과 온도에서도 장시간 버틸 수 있습니다. 기를 활용해서 오감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는데 생명체를 감지하거나 스파이더 센스처럼 위협을 감지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언 피스트는 신체적 능력도 뛰어나지만 어느 정도 정신계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식을 다른 사람과 융합시켜서 지식, 감정, 기억을 공유하거나 읽어낼 수 있고 그들에게 원하는 환상을 심어줄 수도 있죠. 이런 아이언 피스트의 전투력은 울버린과 캡틴 아메리카를 한꺼번에 상대해도 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 밖에 세이버투스, 스파이더맨, 데어데블과 콜로서스, 그리고 나이트크롤러를 이긴 적도 있죠. 듣기에는 정말 사기스러운 기술들만 가지고 있는 아이언 피스트지만 아이언 피스트 역시 약점은 있습니다. 기를 이용한 기술들을 무제한 반복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게임에서 마나를 다 소모하면 기술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아이언 피스트는 3월 17일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큰 기대를 걸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디펜더스의 네 번째 멤버인 아이언 피스트의 정의관이 다른 멤버들과 어떻게 다를지 지켜보는 것도 관람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디펜더스는 올해 말에 방영 예정인데 디펜더스로 연결되는 마지막 드라마인 만큼 굉장히 중요하겠죠. 아이언 피스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리뷰영이 SNS도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영이었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